탈당하시면서 윤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저는 그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책도 매번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인 판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인사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쭉. 뭐 이게 어떤 내각의 구성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당무 개입은 거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도 저 사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돼요. 그거 희한해요. 정말. 아니, 근데 이제 경선 초기 시절부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측근해서 보셨잖아요. 그때는 이런 경향성이 있을 거다 전혀 감지 못하셨어요? 아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원래는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캠프가 저쪽 광화문 쪽에 있었습니다. 뭐 대선 후보들이 많이 썼던 유명한 빌딩에 들어 있었다가 이제 당 공천이 끝나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엔 여의도로 옮겼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선거 캠프에 후보가 너무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거의 안 왔습니다. 캠프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후보가 이렇게 캠프에 안 들르나. 아무리 대선 후보라지만 대선 후보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 캠프에 아무리 안 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야 되잖아요. 자기 캠프인데. 근데 거의 캠프에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곳에 캠프가 있었나 보죠. 사실상 뭐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 어디요? 네. 별도의 그 사무실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하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캠프 내에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총괄 책임을 하고 있을 텐데 그야말로 뭐 1인자였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그게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숙청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설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갈등도 좀 세게 하셨잖아요. 있었죠.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도 하셨는데 그 골은 다 해소가 되셨어요? 그거는 대선 전에 대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끌고 가는 대선 운동의 방향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대선을 이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0.74%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심히 빠진 상태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적은 없어요. 저는 심히 센 대표 시절에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준석 몰아내면 안 된다. 당에서 국민의힘이 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계속했지 심히 빠진 이후에 제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용남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한나라당 시절에 입당하여 당명이 수차례 변경되는 와중에도 줄곧 당을 지켜온 저입니다만 더 이상 당 개혁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에 탈당하고자 합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 해결 방안과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합리성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 사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심이 당심이 되어버리는 정당에서는 민심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캠프에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윤 후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가 전달하는 지침에 절대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가 아닌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며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개혁신당에서 젊은 정치인들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선대위 해산 사퇴를 놓고 당내 비난의 화살은 이준석 대표를 향했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재선 의원들에 이어 오늘은 초선 의원 40명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언행도 당내에 결코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난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를 젊은 꼰대, 정당사에 본 적 없는 대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윤 후보 측 인사들도 후보에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하는 대표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당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해왔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당 당대표인지.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전체 여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위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여론을 부풀려 정치적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를 하는 건 바로 이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당내 문제를 외부에 중계하고 다닌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나아가 당대표를 소환할 조직력이면 차라리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릴 고민을 해라. 비대위 지명권도 나에게 있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연석회의가 연기되는 등 숨고르기 양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내일은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